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사워크라우트입니다. 아, 사워크라우트요? 네, 독일식 김치라고도 불리는 이 발효 양배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에 주는 이점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사워크라우트의 핵심 매력, 그리고 집에서 만드는 법, 또 어떻게 즐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뭐랄까, 당신을 위한 맞춤 정보 탐구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요즘 발효 음식이 정말 건강 트렌드잖아요. 사워크라우트가 주목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여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풍부하다는 점 때문에요. 보내주신 자료들도 보니까 건강 효능부터 시작해서 아주 실용적인 레시피, 활용법까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 사워크라우트가 왜 그냥 유행이 아닌지 그 진짜 매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역시 장 건강 개선 효과였어요. 네, 그게 핵심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고 이게 또 면역력 강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참 흥미로운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이런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장 건강이 사실 우리 몸 전체 면역이랑 직결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유산균뿐만 아니라 양배추 자체에 풍부한 비타민 U하고 K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또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C도 풍부해서 옛날 뱃사람들이 그 괴혈병 예방 목적으로 챙겨 먹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와, 괴혈병 예방이요? 진짜 영양 보존과 흡수율을 높이는 어떤 전통적인 지혜가 담긴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아, 그러니까 발효를 통해서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 이걸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항산화 효과 이야기도 있었어요. 양배추 속에 그 설포라판. 네, 설프라판, 항암 효과로도 알려져 있죠. 네, 그거랑 비타민C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칼로리는 낮은데 식이섬유는 많아서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다고요. 맞아요. 정리하면 비타민C, K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게 풍부한 거죠. 정말 영양 덩어리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영양소랑 살아있는 유산균 또 효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가열하거나 살균 처리하지 않은 그 생 사워크라우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생으로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열하면 유산균이 죽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다만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제품에 따라 꽤 짤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짠맛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너무 짜다 싶으면 물에 살짝 헹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오, 그것도 팁이네요. 나트륨은 좀 신경 써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져요. 그렇죠.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네, 아주 간단해요. 핵심 재료는 양배추 1.5kg 기준으로요. 그리고 천일염, 양배추 무게의 한 2% 정도, 약 30g. 딱 이 두 가지뿐이더라고요. 네,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게 바로 자연적인 젖산 발효 과정인데요. 양배추 겉면에 자연적으로 있는 유산균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양배추 자체에 유산균이 있군요. 네, 자료의 팁처럼 기존 사워크라우트 즙을 조금 넣으면 발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없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렇군요.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먼저 양배추를 얇게 채 썰고 겉잎 몇 장은 남겨두고요. 네, 그 겉잎은 나중에 써요. 채 썬 양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주물러서 숨을 죽이고 물이 나오게 하는 거죠. 네,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 소독한 유리병에 이 양배추랑 나온 즙을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이때 핵심이 양배추가 자기 즙에 완전히 잠겨서 공기 접촉을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양배추가 공기에 노출되면 원치 않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곰팡이 문제?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까 남겨둔 겉잎으로 위를 덮고 누름돌 같은 걸로 눌러주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뚜껑은 완전히 꽉 닫기보다는 살짝 얹거나 아니면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에어락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발효는 서늘한 실온, 한 18도에서 22도 정도에서 진행되는데 여름에는 3일에서 5일, 겨울에는 좀 더 길게 7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온도에 따라 다르죠.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새콤한 향이 나면 아,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신호래요. 맞아, 반류가 진행되는 거죠. 하면 1년 이상도 두고 먹을 수 있다니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 냉장 보관하면 과발효를 막고 맛이랑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오래가죠. 보관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그럼요. 덜어 먹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도구를 사용해야 잡균 번식을 막을 수 있고요. 네, 위생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혹시 표면에 검은색이나 푸른색 곰팡이가 보이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해요. 아, 색깔이 있는 곰팡이는 위험하군요. 네. 잔류에서는 하얀 막 같은 카움 효모라는 것도 언급하는데요. 이게 해롭지는 않지만 풍미를 해칠 수 있어서 초보자는 그냥 걷어내거나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권장하네요. 그렇군요. 안전하게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냥 먹어도 아삭하고 맛있지만 자료 보니까 활용법도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렇죠. 활용도가 좁죠. 핫도그나 샌드위치에 넣어서 느끼함 잡는 건 뭐 기본이고요. 네, 클래식하죠. 샐러드에 드레싱 대신 올리브오일만 살짝 뿌려도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고 그것도 좋네요. 돼지고기 볶음에 넣으면 이게 또 환상궁합이래요. 아, 돼지고기랑요. 잘 어울리죠. 네, 단 유산균을 생각하면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맞아요. 살짝만 볶는 게 좋죠. 심지어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오, 김밥이요. 재밌는데요. 사워크라우트의 그 신맛이랑 아삭함이 다른 재료들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사워크라우트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넘어서 장 건강부터 면역력 증진까지 도움을 주는 아주 효율적인 발효식품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확실히 그렇죠. 게다가 집에서 만들기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활용도도 높으니까 당신의 식탁에 이런 건강한 변화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발효 시간, 온도, 소금 농도 같은 아주 미세한 조건 변화가 최종 맛이나 유산균 종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아, 네.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사워크라우트를 만들면서 발효 기간이나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의 변화, 또 그걸 먹고 나서 당신 몸의 반응 같은 걸 꾸준히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네요. 네. 호점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사워크라우트를 찾아내는 그런 즐거운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